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4일 우리나라 최초로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이외에 70년 만에 한 곳이 더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복수거래소는 해외에서는 일반화되는 형태라고 해요. 근데 과연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증권사별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대체거래소가 출범된다고 설명하는 문자가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 솔직히 읽어봐도 이해도 안 가고 왜 생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 영상으로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체거래소를 ATS라고 하고 업체명이 넥스트레이드거든요. 혼선 방지를 위해서 제 영상에서는 모두 대체거래소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요건 2025년 2월 6일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12시간 동안 주식 사고 판다. 수수료 낮추고 새 호가 시스템 도입,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올려놨는데요. 가장 크게 변하는 건 거래 시간, 주문 과정, 수수료겠네요. 기사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Q&A로 대체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정말 잘만 이용하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지 말이죠. 먼저 대체거래소 무엇이 달라지나요? 거래 시간이 하루에 12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호가가 다양하게 있는 상태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 8월에 거래가 멈추긴 했지만 2022년 2월부터 미국 대체거래소인 블루오션을 통해서 우리가 주간에도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세 조정의 위험을 막고 한국 거래소의 시가와 종가를 산출할 때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각각 10분씩은 대체거래소 거래가 중단된다고 해요. 이때가 무슨 시간인가요? 동시호가 시간이잖아요. 동시호가 시간에는 대체거래소가 거래가 중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하게 되면 8시 50분부터 9시 거래 정지,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거래 정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시죠?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거래를 프리마켓 거래라고 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를 애프터마켓 거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체거래소 이용 시에 별도 앱이 설치가 필요한가요? 입니다. 다행히도 기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MTS나 HTS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시세를 따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한 MTS 메뉴와 호가창 일부인데요. 호가창 우측에 한국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표시가 되어 시세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우측 하단 메뉴를 통해서 통합거래소,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의 시세와 잔고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요. 일단 출시가 되면 직접 조작해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 질문은 거래가 되는 방식은? 입니다. A 주식 한 주를 10,000원에 사겠다고 예를 들어보죠. 한국거래소는 9,900원, 대체거래소는 9,800원이라면 증권사 시스템은 더 저렴한 대체거래소 9,800원에 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즉, 두 거래소 중 유리한 쪽으로 거래를 해준다고 하는 건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네요. 이 이미지는 삼성증권에서 제공을 한 건데요. 53,300원, 3,500주를 매수 주문을 하면 대체거래소와 한국거래소에서 각각 주문을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유리한 호가인 53,300원을 대체거래소 1,800주, 한국거래소 1,200주, 총 3,000주를 즉시 체결해 준다고 해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 3,000주가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 상태죠. 나머지 500주는 즉시 바로 체결이 가능한 호가인 54,000원에 수량이 많은 대체거래소에 배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가 싶기도 해요. 저희는 이런 상황이면 어느 호가에 거나요? 이렇게 53,000원이 아니라 52,000원 이렇게 한 호가 아래에다가 이렇게 매수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다음 질문. 평가액, 시가, 종가의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일단 시가와 종가는 한국거래소가 정해준다고 해요. 정규장 전후 동시호가를 통해서 기존과 똑같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대체거래소의 오전 8시 기준가는 전날 한국거래소의 종가 오후 3시 30분이죠. 종가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대체거래소는 매일 애프터마켓 개장 시작 전 10분간 자신만의 시가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평가액은 아까 NH투자증권 사진처럼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별로 MTS에서 평가액을 보여준다고 해요. 물론 통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이나 2024년 8월 5일 같이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한 시장 조치가 있는가입니다.
저도 대체거래소가 출범한다고 했을 때 이것부터 신경을 썼는데요. 다행히 거래 정지, VI라고 불리우는 변동성 완화 장치,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를 다 적용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한국거래소처럼 상한가 30%, 하한가 30%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또 거래량도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 종목별로 30%로 제한을 둬서 특정 세력들이 거래를 늘려서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를 막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인데요. 일단 대체거래소에서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더해서 800개 종목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 시기는 3월 말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아쉽게도 ETF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예상이에요. 일단 개장 1, 2주차 때는 10개 종목만 가능하다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종목을 보면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 인더스트리, LG유플러스, S오일, 골프전, 동국제약, SFA, YG엔터테인먼트, 컴투스 이렇게 10종목이네요. 삼성증권에서 제공한 표인데요. 개장 후 주차별 거래 가능한 종목 수입니다. 개장 1주에서 2주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종목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장 3주차인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는 100개가 더해져서 110개 종목이 거래가 가능하고요. 개장 4주차인 3월 24일부터 3월 28일은 350개 종목, 개장 5주차인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는 800개 종목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ETF와 ETN은 하반기부터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표는 대체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을 나열한 표인데요. 개장 4주차는 되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엔솔, 셀트리온, 기아같이 대형주들을 거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인데요. 한국거래소보다 대체거래소가 30%가량 싸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한국거래소는 0.0027%지만 대체거래소의 경우는 호가를 내고 체결을 기다리는 주문에 대해서는 0.0013, 제출된 호가에서 즉시 체결되는 주문 수수료는 0.0018%라고 해요. 말로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52,200원에 호가를 내고 체결을 기다리는 주문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0.0013%, 이렇게 53,300원처럼 제출된 호가에서 즉시 체결이 되는 주문을 0.0018%의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는 증권사들이 거래소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낮아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줄어든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수수료를 낮춰줄지 관심이 가긴 합니다. 다행히도 미래에셋에서 먼저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수수료를 낮춘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럼 다른 대형 증권사도 시장 점유율 때문이라도 수수료를 조금씩이라도 낮추겠죠. 지난번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 때문에 각 증권사에서 수수료 이벤트를 많이 했던 것처럼요. 또 새로운 주문 방식이 추가된다는 질문인데요. 중간가, 스톱 지정가 주문 방식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기존 한국거래소에서는 시장가와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라는 4가지 지정가를 제공했는데요. 대체거래소에서는 조건부 지정가를 없애고 중간가, 스톱 지정가라는 주문 방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가랑 보통가만 있어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데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모든 증권사가 참여하나요? 라는데요. 일단 증권사는 32곳 중에 15곳만 전체 시장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곳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만 일단 참여를 한다고 하고 9월 달에는 나머지 4곳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일단 대형 증권사들은 거의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대체거래소에 참여를 하는지는 이미 문자가 왔을 거예요. 근데 난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 화면을 보시고 본인들이 거래하는 증권사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 일부 참여를 하는 증권사고요. 제가 주로 거래하는 NH투자증권과 토스증권은 여기에 있네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돈 냄새를 맡으면 귀신같이 달려들 텐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모양새일까요? 작년 8월 5일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미국 대체거래소를 통한 주간거래가 일부 취소된 거 기억하시죠?
9만 계좌에서 6,300억 원치 주문이 체결이 안 된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운 좋게 체결된 거라 짧은 시간에 한 2천만 원 정도 벌긴 했지만요. 이런 거래가 우리나라에서 안 생길 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일단 프로그램 사용료에 시스템 구축료까지 따지고 이런 손해배상까지 따지면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함부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 금융당국에서도 소비자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대체거래소가 정착이 되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배제한 채 거래를 유지하긴 힘들겠죠. 점진적으로 전체 시장에 참여를 하긴 할 겁니다. 자, 그럼 해외에서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대체거래소를 왜 굳이 설립을 했느냐? 돈이 되니까 진행을 했겠죠. 한국거래소 이외에 대체거래소가 생기면 두 시장 간의 짧은 시간에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초광속 단타를 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고빈도 매매 HFT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거래가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HFT 거래는 고속 네트워크와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서 대량 매매를 체결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IT 강국이잖아요. 컴퓨터도 좋고 인터넷 환경도 좋으니까 이만큼 돈 벌기 좋은 나라가 있을까요? 또 대체거래소에 출자한 기관들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에서 네노라 하는 증권사와 금융사들입니다. 대체거래소 수수료를 배당금 형태로 받아서 단물을 쪽쪽 빨아먹으려는 속셈이죠. 그런데 이 대체거래소라는 게 그곳에서만 특화된 상품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사람들이 찾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12시간이 거래가 된다고 해서 요즘같이 자동매매가 생활화되어 있는 세상에 굳이 대체거래소에 투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한국거래소랑 대체거래소랑 수수료 출혈 경쟁이 일어나서 두 거래소의 재정이 악화돼 괜히 선량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만에 하나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뭐 그런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기관에서 잘해주시겠지만요. 자, 오늘은 최근에 가장 시끄러운 대체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전체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표하는 800개 종목만 거래가 가능하고 시스템 안정을 확인하고 거래하려면 4월 초에는 거래하는 게 좋겠다는 점, 상한가와 하한가가 존재하는 점,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 같은 시장 조치가 존재한다는 점,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증권사에서 수수료 인하를 시작할 거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수료 인하가 돼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죠. 다만 너무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거래소나 증권사 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대체거래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투자는 금융주식 1%와 인내심 99%라는 점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체거래소 없이도 돈 벌 사람들은 잘 벌었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보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선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